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물 보시죠. 이데일리에서 오늘 오후쯤에 냈죠. 단독 타이틀 달고 한덕수 대선 불출마 가닥. 최종 단일화 없을 듯. 이런 기사가 있고 또 다른 기사는 한덕수 대망론 실체 있나? 관세 국제통상 대응이 변곡점 될까?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마저 제목을 보면 민주당 난가병 한덕수 대미 협상 전에 대선 입장부터 밝혀라. 이 세 개의 기사를 한꺼번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한덕수 총리는 딱히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나는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마지막 소임이라는 거냐, 여기 총리까지만 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도 했고, 또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뭔가 하려는 거 아닌가. 다만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대망론 얘기가 나왔는데, 불출마 가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 기사인데 아마도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이랑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말의 요지는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줄 수 있고 다른 건 아는 거 없다. 뭐 거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나올 가능성을 몇 프로, 숫자로 얘기하면 90%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한 50명 정도가 연명해가지고 한덕수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출마로 나올 때는 한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었던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 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호남 쪽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한덕수 출마라고 그랬었죠. 기자회견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당에서 좀 말렸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50명 정도가 한덕수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지금 그런 열기라 그럴까요?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꽤 희망이, 이게 역설적으로 이 그 50명이 넘는 사람이 한덕수의 출마를 원한다. 이 말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대통령 될 사람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로 가면 대통령 못 만든다.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수가 인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국민의힘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현재로서는 가장 거물이면서 접근 가능한 사람이 한덕수로 보인다. 이게 두 번째인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NCND 컨펌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 순간을 어찌 보면 즐기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기대감을 자기가 일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대미 협상에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국내에서도 본인의 결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힘이 붙으면 붙었지 빠지지는 않으니까 난 출마 안 해라고 정해버리는 순간 트럼프가 상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 좋다. 일단은 그냥 NCND를 계속 가네. 이게 일하기도 더 좋고. 맞아.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보다가 뭔가를 이루면 특히 지금 대미 통상, 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한 단계 업하는, 즉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나라 미국하고 협상하기로 했는데 뭐 일본이나 우리가 좀 상당히 앞순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잘 모릅니다. 이거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오늘 한 말을 오늘 또 바꾸는 사람이라서. 줄 서서 저기 번호표 탔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 이거하고 무관하게 현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상당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왜냐하면 하는 거죠. 트럼프도 그랬다잖아요. 그 전화하면서 이 사람이 다음 저기 대선 유력 주자더라. 그러니까 또 솔깃해가지고 통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관가에 군기가 안 빠지 지금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어쨌든 지금 총리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디 관료들이 그러면 지금 다 아이고 대충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기 대선의 관리 국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총리가 좀 주도권을 갖고 좀 국정 운영한다. 라는 예. 좀 그런 인상은 좀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대미 협상을 실제로 매우 중요한 대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대정부질이 임시국회 대정부질에 출석을 안 했어요. 명분은 있습니다. 대미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명분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박찬대 같은 사람은 난가병에 걸렸나?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있던 말이더라고요. 내란숙에 대행, 내란숙에 대행하느라 그런지 이런 아나무인의 발언을 씁니다. 야, 난가병.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싸우고 공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원로잖아요. 그런데 참 말을 너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냥 거울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울 치료. 하는 거 그대로 본인한테 해주면 돼요. 이재명은 볼 때마다 8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렇죠? 뭐 최고 형량 무기징역형이 4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을 포함한 자범 전과가 4개인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를 뜯어놔주는 박찬대. 이런 말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의 돈도 아직 덜 갚은 걸로 알고 있는, 지금은 다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이런 말을 계속 할 때마다, 앞에 대화를 할 때마다 수식어를. 그 말을 그대로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란대행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수식어가 너무 길 것 같아요. 우리 어디 누구 독재자 칭송할 때 뭐 위인이시며 뭐 하시며 해서 누구님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전과 사범이시며 무슨 발언을 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누구. 그럼 숨 넘어가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법적인 권한 대행인데, 합법적인 권한 대행인데, 그 합법적인 권한 대행 보고 내란 수계 대행이라고 말을 하는 공당의 원내대표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냥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고요. 자범 전과 4개 있고 재판 5개 받고 있는 이재명의 코딱지를 뜯어준 박찬대 원내대표,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은 제1당 탄핵 남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직무 대리인가? 그거 해줘야지. 대표, 원내대표가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못난 사람들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민주당 얘기하는 거 정말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덕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할 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반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인들 50년이 넘도록 공직생활 1970년에 행정고시 합격했으니까 대부분의 생활을 공직에서 보냈고 그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학대도 받았을 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법도 이미 익힐 만큼 익혔죠.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있을 겁니다. 꼬리가 생겼다면 아마 10개쯤 생겼을 거예요. 여우 중에서도 상분려우가 되고도 남죠. 정치구단 박지원하고 누가 더 셀까 싶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내력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의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진짜로 진정한 책임감이나 애국심이 저절로 속에서 샘솟을 수도 있어요. 이분 연세 75입니다. 사심이라기보다는 내 일생의 마지막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거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50일 남겨놓은 시점, 대통령 선거를 5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본인이 빠졌을 때 대선 관리인들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빠졌을 때 당장 급한 미국하고의 통상 협상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대선 관리도 중요하고 대미 협상도 중요한데 한덕수 본인이 빠졌을 때 그 일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서 탄핵당한 예, 그 정부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참 명분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옹상한 건 사실이에요. 예. 나이는 크크님 나이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트럼프가 79이죠. 79세입니다. 바이든보다는 한참 어리죠. 그렇죠. 트럼프 79, 한덕수 75. 그러니까 나이는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뭐 지력 총명하다는 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봤고 총기 있고 얼마든지 침착하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현재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막중해서 그 자리에서 하루라도 빼는 게 정말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인의 일들을 최대한 하면서 출마를 해야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잠깐 몸을 빼는 그 정도. 그러면 겉에서 사실은 꽃가마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꽃가마를 다 만들고 연정 구성안이라든지 빅텐트라든지도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개헌안이랄지 예, 뭐 예. 그런 거. 네, 아이고, 누가 그걸 잘 만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만들 능력도 일단 없어 보이고 이따 국민의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차라리 한덕수 팀이 만드는 게 더 잘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 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의힘 경선도 일단 가는 거고 한덕수가 들어오는 건 4월 말에서 5월 초라는 짧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그 사이에 짧은 단판 빅텐트 단판이죠. 짧은 단판이 있는 시점이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짧은 단판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 주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사람의 의중 중요하고 한덕수의 의중과 그 당시에 한덕수의 지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 범야권에서 누가 결합할 수 있는가 범야권과 관가에서 누가 결합해서 정당성을 더 채워줄 수 있는가 이 세 개의 정치 세력들이 고루 들어와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만들어준 후보이기 때문에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 김문수 후보가 대화를 통한 단판 이야기를 했는데 빅텐트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짜 진심으로 열어놓고 국민의힘이라는 집을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그 결심을 국민의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미 국회의원 50명이 한덕수를 찾아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탈당하고 한덕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친윤이건 찐윤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정도까지 각오가 되어 있는 거라면 그 시점에 그걸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 그대로 있는 상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그냥 분열인데요. 국민의힘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랬죠. 우리가 보통 선도 탈당이라는 표현도 썼죠. 그러면 탈당을 해서 다른 집을 지어놓고 또 이런 식의 방식.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한 방식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빅텐트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김문수가 될 수도 있고 한덕수가 될 수 있고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화를 통한 담판으로 연립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서 1, 2, 3 쓰고 그거를 4말 5초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데 제일 어려운 난점은 국민의힘이 당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유지하고 가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명분이 안 설 거고 야당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저는 맞지 않아 보여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워낙 민주당의 후보가 압도적인 상태에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싶기도 국민의힘 하죠. 후보로는 현실적으로. 못 이긴다라는 게 이미 여론으로 나와 있는 나와요. 거니까요. 이걸 옥죄하겠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질 때 지더라도 똘똘 뭉쳐갖고 지겠다. 이건 그냥 2028년 총선에서 나는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의 소극적인 생각이고 기회 의문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문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저는 그 길은 그냥 필사즉생의 선택을 해야 한다. 나를 버리고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맨 처음에 15명 잠룡 얘기하다가 싹 빠지면서 이제 흥행의 빨간불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오세훈 토요일이었나요?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가 상당히 좀 불출마를 갑자기 왜 선언했지? 명태균 때문인가? 그런 얘기도 좀 돌았다가 불출마하기 전에 한덕수 또 총리를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이번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또 기사를 쓰니까 그쪽에서 그건 아니다. 나는 대선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유승민 뭔가가 좀 이루어져서 안 나오고 경선을 참여 안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인 건지 어쨌든 두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뭔가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압도적 주자가 없었는데 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빅텐트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높여줄 수 있죠.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흥행이 조금 더 흐려진 거고 흥행 가능성은 더 흐려졌고 결국은 흥행을 하건 말건 결국은 이재명을 제낄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을 못 이긴다라는 게 이미 사실상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능성을 끊임없이 타진을 해야 하고 그 다른 가능성은 한대행, 한덕수 대행이 포함되어 있는 빅텐트의 여야 될 거고 야당도 일부가 포함되는 빅텐트 그리고 기존 정당의 틀을 뛰어넘는 빅텐트 이런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덕수 대행도 끼어들 수 있고 야당도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걸 아는데 이걸 다 알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아는데 그 선택을 안다고 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당을 없애버리자고 이게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타인에 의해서 없어질 텐데요. 네. 근데 이재명을 이기는 방법은 역설적이지만 이런 정치 이제 끝냅시다가 맞잖아요. 이재명은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내란 종식보다 더 큰 범주, 더 큰 프레임은 이런 식의 막장 정치 종식이에요. 대결 정치 종식이죠. 막장 대결 정치하는 이 정치판 이제 끝냅시다. 막장 정치 종식이에요. 막장 정치 종식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형 정당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도 그런 과거형 정당 그만해라. 막장 정치 종식이라는 걸로 아예 그냥 프레임을 딱 그렇게 잡고 이재명 너까지 그 막장 정치의 주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까지 없애고 양 정당도 해산하고 새롭게 정치의 틀을 짜자. 여야가 극한 대립하지 않고 타협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는 막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더 대접받는 정치. 이런 걸로 가자.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프레임을 그렇게 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이번 대선 내란 세력 대 민주 세력의 싸움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세력이 어디 있지? 내란 어디 갔니? 내란을 찾아라. 예. 참. 근데 이제 여기서 말 안 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교란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돼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이 옳았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재옹립하려거나 윤석열을 통해서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분간은 발언하지 않는 게 맞아요. 드러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뭐 다 저건 근거 없다 얘기했다 뭐 했다 뭐 본인이 어제였죠. 어제도 1시간 뭐 한 반을 직접 했다고 93분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때 탄핵 막 결정이 났을 때는 좀 이렇게 주춤하더니 요즘 다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 영향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음으로 해서 그래 아직 내란이 종식이 안 된 거 아니냐.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저러고 있다니 그 있구나. 말을 하겠죠. 우린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결국 이재명 윤석열은 정말 끝까지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윤석열과 이재명의 마지막 전쟁, 더 라스트 스탠드, 윤석열 vs 이재명, 더 라스트 스탠드 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그쵸. 유리한 여기서 싸움인데. 이겨야지 내란 종식이다. 뭐 이러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에 맞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장 정치 시대를 끝내자 이걸 하고 싶은 거고 이 막장 정치 시대 끝낸다라는 그걸 그 교란하고 방해를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거.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원칙적인 지지 뭐 이런 걸 표명하는 순간 중도 확장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뭐 후보들이 직접 뭐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거지 않은데 뭐 김문수 후보도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 가가지고 똑같이 막 이런 포즈하고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고 박정희 대통령 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움이랄까? 그 후보들을 통해서 좀 달라진 국민의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엿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싶네요. 태극기가 됐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건 이분들도 좀 전략적인 선택, 개딸들 같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어떤 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 윤석열을 위해서도 뭐가 더 좋을까 했을 때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안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도 보장을 받겠죠.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거잖아요. 뭐 빅 텐트를 했을 때 그럼 자기들이 손으로 뽑은 대선 후보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전략적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선택인데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좀 재밌는 게임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순간 그냥 대선은 끝난 거죠. 그게 4월 말 5월 초에 저는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 또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사실 5월 초죠. 5월 초에 결정이 돼야 돼서 5월 초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 그림들을 그리고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김문수 측도 그렇고 한대행 측도 그렇고 뭐 이낙연 대표나 뭐 김부겸 총리 측도 그렇고 아마 다 이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크게 보면 유승민 포함해서 아마 다 연락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서로 의중을 떠보고 네. 이야기를 걸고 받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까지는 받고 어디까지 못 받는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국민의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국민의힘 후보라는 그 타이틀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걸림돌,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야당에서 몇 명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가라는 거. 혹은 그 다음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하기도 한데 야당이라 하면 민주당의 약간 뭐 비명계 비명이나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한 명, 김부겸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붙어야 됩니다. 더 붙어야 되고 이 김두관도 붙을 수 있으면 붙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붙을수록 명분이 생기죠. 학자들도 좀 붙어줬으면 하는데 학자들이 얼마나 붙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관료 출신 정책 싱크탱크들이나 정책 네트워크들도 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들도 아마도 친문 정책 네트워크들이 잘 붙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붙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해야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정도 되는 설계를 이 짧은 시간 안에 갖고 갈 수 해낼 사람이 그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제 세력들이 동맹을 맺거나 연대를 할 때는 이 세력들만으로 안 되고 이 오거나이저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네.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누군가가 어쨌든 이 서로 뭐 갈등하거나 반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줘야만 되는데 과연 지금 이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역할은 사실 저는 더 오히려 국민의힘 계열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하는 들면 게 더 유리한 거죠. 유승민 그런 거 하기 딱 적당할 수도 있었는데 유승민 본인이 근데 그쪽 안에서 워낙 신망이 높지는 않으니까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분들 몇 분이 뭐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한 분, 국민의힘 계열 아닌 쪽에서 한 분, 두 분이 합심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봅시다. 우리 막장 정치 이제 끝내야죠. 뭐 그렇게 해서 한 2, 3주 노력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안을 만드는 거고요. 1, 2, 3번 정도로 해서 사망 정도로 만들고 그 사망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립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 단축 연립정부 개헌의 조항 1, 2, 3 이런 정도를 못을 받고 뭐 원샷 여론조사로 바로 후보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단판으로 결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바로 저는 그걸 그렇게 정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용기가 필요하죠. 그 연락을 하고 하는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밑 교섭은 저는 하고 있다라는 건 대충 감은 잡고 있는데 물밑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성을 띠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제세력의 연대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독재자, 자기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법과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재명을 반민주주의자를 없애기 위한 정치판에서 없애기 위한 연대가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한 2, 3주 남은 겁니다. 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